네, 우리 시장은 뭐 걱정을 잊은 듯합니다. 초반에는 약하다가도 이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궁에서 정중앙에 관역을 맞추는 느낌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재생에서 이 종목을 찾는군요. 예, 신재생을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어떤 AI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 전력원에 최근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다 이제 SMR만 얘기하거든요. 원전 얘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전, 소형 원전 마치 이제 소형 원전 만능주의 같이 물론 뭐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근데 지금 소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아주 빠른 스케줄로 봤을 때 2000년대 후반이나 이제 20년 후반이나 30년이 돼야 2030년이 돼야 그때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럼 사실은 그 중간 단위를 메울 수 있는 거는 다시 뭐 화석연료를 뭐 계속 떼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같이 산업이 성장하면 한다고 하지만 에너지원 자체 에너지 이 어떤 산업 자체가 원전 쪽으로 확 기우는 것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성장을 한다. 이것이 키포인트고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다양한 sek터나 산업군을 봤을 때 태양광만큼 지금 가성비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없다. 특히나 우리가 이쪽 섹터를 더 잘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IRA를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후퇴시켰고 우리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이런 이슈까지 악재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은 띠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 온도의 변화가 너무 심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기온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이렇게 기온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원전 쪽 말고도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 쪽도 그렇고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특히 지금 봤을 때 미국도 보면 가정용 그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자가에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패널 값이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고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지금 관련된 사업을 감산을 요구할 정도로 이미 시장이 그 조정을 이미 다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하반기에는 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또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인데요. 태양광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결국 이제 이게 정책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그럼 향후에 좀 나올 수 있는 로드맵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전 정권에서 11차 전기본, 우리나라의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모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수립된 그런 내용인데 11차 전기본에서 나온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의 200만 톤에서 38년에 현재 40%대인 80만 톤까지 감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향후에 30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 기간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신재생 비중이 한 10% 정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년에는 20%까지 비중을 올리고 38년에는 33%까지 비중을 올린다고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뭐 38년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고 하더라도 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정권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정책 수립에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은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25년, 26년에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이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광 쪽도 현재 비중이 전체 비중이 28기가와트인데 30년까지는 55기가와트까지 그리고 38년까지는 77기가와트까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 뭐 얘기를 해봐야 뭐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뭐 아직 정책이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그럼 내년부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책적 드라이버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정부가 이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산업적으로 지금 뭐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상법 개정 뭐 계속 진행 중이죠. 뭐 세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왜냐면은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어떤 산업에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산업군의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하반기에 나올 거다. 그리고 3분기에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 수립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산업군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풍력 쪽에 SK 이터닉스도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 이제 주목할 엑스텐 종목은요? 예,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모르는 기업은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올해 이 주식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산업군을 인식했을 때 대장주로 인식되는 주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대장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도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태양광 산업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특히 가정용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지금 경쟁사가 썬파워, 썬노바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파산을 했거나 지금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수혜가 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사업은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내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아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 수립이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지금 지금 현재 단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좋은 정책들이 장기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전 정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까지 지금 태양광의 지금 발전 비중을 지금 2배로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쯤에 정책 수립이 된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굉장히 빠르게 이 관련된 산업군으로 발주라든지 신규적인 매출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장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같이 관련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만 볼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SK 이터닉스 같은 ESS도 하고 태양광 에너지 중개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까지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직 3분기나 이번 하반기에 이제 신재생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는 없지만 최근에 뉴스의 어떤 근간을 읽어보면 에너지 지역 차등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기료가 높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주택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상가 주택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니즈가 굉장히 크게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밸류 체인은 지금부터 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오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1,400억 전후로 지금 최근에 컨센이 형성돼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컨센이 부합되면은 좋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약 미스가 나면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이제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오후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시고 예. 그 이후에 이 어떤 산업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하반기를 보시면서 예. 매수해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관심종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포인트는 주택용
재생용 에너지 시장 확대, 또 NPC, 중국 태양광 구조조정 이런 포인트였었고요. 37,000원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왜냐하면 본업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를 잡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화솔루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실적 발표와 관련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세요. 예, 머닝전략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엑스텐 종목 발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